안녕하세요. 바다 이야기로 소통하는 오션 리서치 K입니다. 지난 겨울 울릉도 저동항의 한 오징어잡이 어선 선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배를 띄우는 게 무서워요. 나가면 나갈수록 적자입니다. 한때 동해 오징어의 심장으로 불리던 울릉도에서 이런 말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수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북한 수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조업,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울릉도 어업은 지금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릉군 어선 감척 사업비로 총 4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경북도 전체 감척 예산의 약 30%가 단일 군 단위에 집중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구조조정의 출구를 열어주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퇴로는 과연 울릉도 어업의 회복을 위한 출발선일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임시방편일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울릉도 어업의 위기는 더 이상 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대 초반 연간 20만 톤에 육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만 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한 철에 수천 상자를 올리던 항구가 이제는 하루 몇 상자에 그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온 상승은 오징어의 산란장과 회유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울릉 인근 해역의 평균 수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최근에는 아열대성 어종이 자주 출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어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여기에 중국 어선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 수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트롤과 집어 등을 동원한 싹쓸이식 조업은 동해 자원의 회복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비공식 유통망을 통한 어획물 유입, 불투명한 관리 체계 역시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릉도 어민들은 자원 감소 수익 악화 경영 악화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43억 원 예산으로 감척되는 어선은 28척입니다. 지난해 13척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울릉도 전체 어선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감척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획 압력을 줄이고 남은 어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선 수만 유지된다면 모두가 함께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척이 퇴출이 아니라 전환이 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일부 어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팔고 나면 뭘 해야 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울릉도의 특수성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육지처럼 다양한 산업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척 보상금이 일시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된다면 몇 년 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연안 복합어선 중심 구조입니다. 울릉도 어업은 다품종 소규모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물류비, 인건비 부담이 육지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어획량이라도 수익성은 훨씬 낮습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어선 수만 줄이는 방식은 근본 처방 일하기보다 응급처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의 의미는 분명히 큽니다. 단일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감척 예산을 끌어온 사례는 드뭅니다. 울릉도 어업의 특수성을 설득해온 과정 역시 평가받을 만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실제 경영 한계에 도달한 어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줄이기식 정책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는 현실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출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릉 어업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국제어업 질서, 소비구조 변화, 고령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감척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감척을 패배의 보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감척은 산업 재편의 도구이며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원을 보호하고 남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릉도 어업이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 3가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척 이후 생계 연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귀여 전직 관광 가공유통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해양관광, 체험어업, 가공품 개발 등과 연계하지 않으면 감척은 사회적 비용만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원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징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어종 관리와 회복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조사 기반의 금어기 금지 체장 조정, 인공종자 방류의 효율화, 국제협력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유통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울릉산 수산물은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비 부담과 중간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산지 직거래, 브랜드화,
온라인 유통 강화 없이는 소득 구조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감척은 조용한 축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 가능한 울릉 바다를 위해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울릉도 어업은 단순한 지역 산업이 아닙니다. 동해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축이며 우리 수산업의 공공성과 전략적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43억 원 감척 예산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민들에게 숨을 고를 시간을 벌어준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책 담당자는 감척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계는 변화에 적응할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울릉 수산물의 가치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질문해야 합니다. 울릉도의 바다는 앞으로 누구의 몫으로 남을 것인가?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울릉도를 사라진 어장으로 만들지 회복된 바다로 만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척 43억 원은 끝이 아니라 그 선택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